좋아요, 구독. 자, 제가 아까 인사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오늘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FMC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향후 나스닥이 3대 지수죠. S&P, 다우, 나스닥이 어떻게 방향을 흘러갈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라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또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가 이제 파월이 연설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자는 얘기죠. 그죠? 자, 결국에 이제 그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셉이라고 그래요. 셉. 그러니까 경제 동향, 이 점도표라든지 이런 게 발표되는 걸 셉이라고 그러는데, 자,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던 원인이 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연설을 할 때 파월에 이제 뭐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어쨌든 high for longer, 그냥 길게 오랫동안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수 있겠다. 단 데이터를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힌트를 안 줬어요. 자,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증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고, 그죠? 결국엔 지금 상당히 긴장된 시간이란 얘기죠. 그게 뭐냐 이거죠. 자, 아까 뭐 또 갑자기 러시아 아까 가솔린 속보가 떴는데, 자, 연준 파월이 바라보는 거는 심각하죠. 뭐예요? 자, 유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워요. 아까 어제 그 사진도 잠깐 봤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상당히 중립적인 말씀이 나왔는데, 자, 점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문제를 좀 풀어보시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점도표라는 게 뭡니까? 자, 향후 이제 올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느냐. 요거를 바로 이제 점도표.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여기다가 다 점을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제 보시면 자, 올해 9월 금리 인상, 금리 동결은 어떻습니까? 12명이 다 동결에 참여를 했죠. 근데 또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요? 자, 한 번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사람도 12명이에요. 그럼 금리 인상 쪽이 더 많겠죠. 7명은 아직은 뭐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좀 화면이 작아서 좀 안 보이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왼쪽에 보는 화면이 6월 달입니다. 3달 전이죠. 3달 전. 자, 요때가 이제 여기 밑에가 2023년입니다. 이때 5에서 6.25%였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9월 달이에요. 9월 달. 이거는 5점인데 5.25에서 5.75. 그러니까 상당히 더 올라갔죠. 그래서 5.6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중요해요? 내년. 자, 시장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어쨌든 내년에 금리를 많이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예상과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래서 3.5, 내년에 3.5에서 6%를 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4.25 또 올라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연준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까지도 시장이 좋게 흘러가진 않겠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봤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2024년 거를 또 상단으로 올렸어요. 그럼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실망을 했겠죠. 시장이 바랬던 건 요거예요. 결국에 내년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쉽지 않겠죠. 그리고 횟수도 상당히 중요하고. 자,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도, 그죠? 이제 내후년도 2.25였는데 5.75, 2.5 또 올랐어요. 다 전체적으로 0.25씩 다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올해는 일단 5.6%. 일단은 보는 거고요. 그럼 결국엔 지금 5.5%니까 0.2 오르니까 5.75니까 5.6% 근상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년에는 4.9%예요. 그죠? 얘는 4.6이었잖아요, 6월 달에. 그러면 결국엔 얘도 보면은 5%대 그러니까 최종 금리예요, 최종 금리. 물론 이제 내년에 또 변수가 생기겠지만,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연준의 입장은 이렇게 컨디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후년 2025년 3.4%예요. 얘는 3.9%예요. 그럼 내후년까지도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시장이 녹록치는 않겠죠. 근데 여러 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청자. 아까 전부터 원유에 대한 러시아 이슈. 앞으로 어떤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올지 정말 모르겠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만 안 냅둘 겁니다. 사우디라든지. 어쨌든 미국을 괴롭힐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상당히 파월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프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파월도 그런 약간의 지리적,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저번 달보다, 아까 6월 달보다 9월 달 전도표, 금리예요, 금리. 금리를 일단 높게 다 찍었다라는 게 가장 매파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다.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셉, 아까 경제 동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GDP예요, GDP. 자, GDP. GDP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GDP. 자, 6월 달에는 1.0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 2.1%예요. 저기 퀘션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더블이 오르지? 네? 모르겠어요. 이것도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또 어쨌든 내년에는 어떻게 됐든 1.1이었는데 6월 달에 2024년에 0.4% 인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년에 연준이 바라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이 GDP가 조금은 내려오겠구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일드한 연착륙을 자꾸 얘기하는데 과연 연착륙이 될까라는 것도 퀘션이고요. 그죠? 여러 가지 변수가 정치적인 면도 좀 내포가 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일단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그죠. 내년은 일단은 하방이다. 일단 하락이 좀 경제 성장이 하락했다. 그거를 좀 의미를 좀 비율을 두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는 연준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파월이. 여전히 미국이죠. 미국은 탄탄한 노동력 시장 경제가 너무나도 좋다. 이 꼴은 뭐예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금리를 더 한 번 올려도 어떻게 돼? 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5.5%인데 0.2에서 5.75 올린다고 해서 과연 미국 경제가 사그라들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확신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말을 해주잖아요. 왜? 1.0이어서 6월 달에 1.0인데 2.1을 얘기를 해버렸어. 그럼 0.2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서 딱 정확히 키포인트가 나와요. 이게 가장 매파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실업률도 웃겨요, 또 이게, 실업률이. 자, 6월 달에 4.1%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3.8%에 지금. 여기에 또 확신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파월이 두 가지만, 경제 좋고 노동력 튼튼하다. 3.8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를 한 번 올려도 이것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GDP하고 노동력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내년은 어차피 떨어질 것이다. 이것도 또 줄었어요, 또. 6월 달에 4.5였는데 지금 4.1이에요. 그죠? 어떻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딜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금리를 하이퍼롱거, 그죠? 그래서 길게 오래 끌고 가겠다는 명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데이터는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자, 그렇게 이제 PC도 있고, 이제 PC도 또 있어요, PC. 헤드라인 PC는 6월 달 3.2였는데 3.3 또 0.1% 올렸네요. 그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헤드라인이 2.5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숫자가 2.2%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코어 쪽입니다. 코어. 자, 어쨌든 코어 헤드가 근접해 있다. 이거는 긍정적 시그널. 그죠? 자, 그럼 밑에 이제 코어 PC죠. 근원이라고 그러죠. 근원. 자,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자, 6월 달엔 3.9%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9월 달엔 3.7%로 또 하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년에는 2.6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봤을 때. 자, 연준이 목표하는 거는 근원은 2%라고 그랬죠. 2%. 그죠? 그럼 내년까지 2% 택도 없죠. 그죠? 잘 흘러가 준다면. 만약에 안 흘러준다면 또 한 번
얘가 수정이 또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2025년 내후년만 봐도 2.3%예요. 그 2% 아직 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봤을 때는 뭐 어때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2026년이나 돼야 2%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몇 번이고 우리 시청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면 적어도 2, 3년 동안은 이렇게 증시가 어떻게 화랑을 기대를 못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자,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겠죠. 하지만 재미는 없을 거라는 얘기를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자, 결국에 이제 그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5.6% 최종 금리,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5.1%, 그리고 2025년이 돼야 3.9%예요. 2026년에 대해 2%대 후반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적어도 안 좋은 상황들이 조금은 이제 증시에 화랑이 없는 재미없는 시간들이 한 2, 3년 정도는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아무리 뭐 내년에 뭐 미국이 대선이 있다고 그래도 뭐 이거는 시장하고 뭐 경제 논리하고 정치적인 논리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따로 가야 되고. 자, 그다음에 롱거 런이가 이게 결국엔 그 잭슨홀 미팅 때 그 얘기를 했죠. 중립금리를 도대체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 그죠? 자, 그래서 2.5%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제 말이 많았죠. 이걸 올리네, 내리네 말이 나왔는데 결국엔 이것까지 올려버리면 상당히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다. 전체적으로 제가 FMC를 나름대로 신충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야. 자, 우리가 이제 3대 지수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있으면 파이널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노란 톡에 들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제가 금요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 공개 방송에서 또 저 편하게 또 프리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또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11월 1일이 이제 FMC죠. FMC 11월 1일 공교롭게. 자, 그러면 10월까지는 상당히 좋은 장은 아닐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허리띠 바짝 졸라매시고. 네. 자, 비 올 땐 소나기 피하시면 됩니다. 다 맞으면 감기 걸리십니다. 그래서 맑은 비긴 하늘을 기다리셨다가 잠시 조금은 대기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